살다 보면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쓸데없이 설득당할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 집사님들은 엉뚱한 사람에게 설득당해서 곤란한 일에 처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사람이 쉽게 설득당하는 이유와 설득 원칙을 역이용하는 방법 2부작을 준비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보통 6가지 설득의 원칙에 의해 설득됩니다. 만약 아직 설득 원칙 6개를 잘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의 영상에서는 타인의 설득을 물리치는 방법을 다뤘고 이번 영상에서는 스스로를 설득해서 할 일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끔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는 싹 빼고 영상을 다 보자마자 바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로 준비했습니다.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자기 설득법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남자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5kg을 빼서 짝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지금 위기가 찾아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다행히 이 남자는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간식을 방금 먹었는데 벌써 배가 고프네. 먹는 양이 참 많이 늘긴 했어. 방금 먹었는데 음식을 또 먹을 순 없지. 어떠셨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방금 뭘 먹었다고 믿고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 남자처럼 하면 배가 부른 건 아니지만 묘하게 참을만 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 구조는 설득 원칙인 상호성의 원칙이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방금 음식을 먹었는데 또 음식을 먹고 싶다 라는 구조를 만들어버려서 설득력이 생긴 것이죠. 당장 배가 고픈데 어떤 음식에 딱 꽂혀 있어서 먹고 싶은 것이지 사실 배고픈 순간을 이렇게 넘겨버리고 10분 지나서 딴 데 집중하고 있으면 굉장히 참을만 해집니다. 처음 목표했던 다이어트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꾸준한 공부, 금연, 금주, 운동, 도박 끊기, 유튜브나 블로그 하기 등 필요하지만 이루기 쉽지 않은 목표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거나 욕구가 막 끌어오르면 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방금 방법에서 음식만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면 목표에 맞는 일을 보다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방해하는 충동이 날아올 때마다 마치 테니스를 하듯 몇 번 쳐내면 금세 습관이 됩니다. 그 뒤로는 하던 대로만 하면 쉽게 목표에 가까워져 있으실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데 그딴 생각 좀 한다고 속는 게 말이 됨? 말이 됩니다. 저는 고양이지만 원래 흡연자였습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금연한 지 벌써 7년이 되어갑니다. 지금은 제가 흡연자였다는 사실도 까먹었어요. 제가 담배를 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만 내가 옛날에 그 담배를 피긴 했었지 요런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그냥 이제 비흡연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게 왜 작동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관련 지식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한 책에서 나름의 힌트를 얻었어요. 바로 뇌신경 과학자인 가나자와 사토시의 책 지능의 역설에서 나름의 답을 얻은 것인데요. 지능의 역설에서는 사람의 뇌가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상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아니 무슨 사람이 상상과 사실을 구분을 못한다는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든 근거를 듣고 나면 좀 약간 납득이 갑니다. 가나자와 사토시는 뇌가 사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근거로 미디어 이용자의 신체적 반응을 근거로 듭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이 1인 가구로 생활을 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외롭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그려내는 콘텐츠를 시청하면 비교적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사회관계 이런 걸 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은 그 사람들이 내 친구다, 나는 지금 사회 속에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런 상상을 그냥 사실로 무의식이 받아들인다는 것, 요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도 계속 근거를 제시하는데 좀 약간 나쁘끄럽긴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신체적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뇌가 이게 지금 가짜고 내 눈앞에 실제로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우리 뇌가 100% 이게 가짜라고 믿었으면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본 것과 똑같이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신체적인 반응이 오고 우리 뇌가 훅 끌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사토시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접할 경우에 시청자가 진땀을 흘리거나 흥분하거나 막 신체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들을 근거로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저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잔인한 씬을 볼 때 도저히 못 보겠어서 눈살을 막 찌푸리곤 합니다. 이불을 덮어쓰고요. 또는 아슬아슬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으면 막 손에 땀이 쥐어지기도 해요. 사실 근데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콘텐츠는 어떤 그 전기 신호를 영상화한 콘텐츠일 뿐이고 방 속에 현실적으로는 이 기계 하나와 나 두 개만 있을 뿐인데 앞에 있는 콘텐츠에 몰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공간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생각보다 단순해서 상상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라고
것이라고 사토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한다는 맥락을 인지한 상태로 콘텐츠를 시청하기 때문에 눈앞의 이야기가 허구라는 걸 우리는 구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무의식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건 사실 뭐 100만 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진화해서 온 결과인데 기술 발전은 사실 근 2000년 안에 엄청 급격하게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년 동안 진화되어 온 것이 말 그대로 2000년 정도 안에 그냥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 우리 저 위에 계신 조상님들은 생각지도 못한 세상이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 안에서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축구 경기를 본다든지 혹은 뭐 우주 공간을 탐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를 통해서 그거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쪽으로 더 가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지만 지금 영상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건데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결국 플라시보 효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미 아시겠지만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 약을 먹고도 진짜 약을 먹은 거라고 믿으면 실제 약과 30에서 40% 정도 유사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약을 먹었다 생각하면 뭔가 빨리 치료가 되는 어떤 믿음의 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사람의 뇌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점 그리고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자기 설득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방해하는 욕구가 찾아올 때 그 반대의 상황을 가정한 다음 그 상상을 그냥 믿어버리면 스스로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납득이 되는 게 포인트예요. 이 충동이 억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납득이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참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배고픈 걸 참는다든지 담배 피고 싶은 걸 참는다든지 술 먹고 싶으면 참는다든지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뭔가 반발심이 자꾸 올라와요. 스스로에게도. 근데 이게 스스로를 설득해버리잖아요. 방금 내가 뭘 먹었는데 왜 또 먹고 싶지? 이렇게 그냥 상상을 믿어버리고 설득을 해버리면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 충동이 억눌려서 나오는 반발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쉬워요. 보면은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 꼭 특징이 한 끼 참고 두 끼 먹는 거예요. 조금 참아놓고 그게 보복 심리가 생겨서 더 많이 먹어버리는 거.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요요가 오고 아니면 애초에 원하는 목표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 그게 계속 충동이 억눌리다가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거든요. 그때 참았으니까 더 먹어야 돼. 이렇게 그게 오히려 어떤 목표 달성의 역효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납득이 가버리면은 그런 어떤 억눌린 충동, 보복 심리, 반발 심리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지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걸 좋은 데 써야겠죠. 나쁜 데 써가지고 스스로 막 안 좋은 일을 하는 걸 스스로 설득하고 있으면 이러면은 그 정말 파멸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뭘 참는 게 아니라 뭔가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느낌이 나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고 싶으면 방금 폈는데 왜 이렇게 자주 피고 싶어 하지? 또 피면 너무 과하니까 좀 이따 피자. 한 10분만 이따 피자.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분만 지나면은 그 욕구가 있었다는 자체를 까먹습니다. 그냥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성공하신 겁니다. 또다시 1시간 뒤, 2시간 뒤에 흡연 욕구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다들 담배를 피러 간다든가 아니면 밥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자기 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흡연을 하기 딱 좋은 그런 모멘트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때 방금 5분 전에 폈는데 또 피고 싶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그냥 설득해버리고 다시 1시간, 2시간 넘겨버리면은 이게 쌓이다가 습관이 되고 담배와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성공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평소랑은 다른 행동을 해야 할 때 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만 하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질 것 같은 게임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자존심 상하고 뭔가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 것 같은 게임이면 규칙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기는 게임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지더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게 무엇인지 그 사이에서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패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임은 계속 자기에게 자신감을 높여줘서 하는 만큼 더 힘이 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 알려드린 자기 설득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어차피 무슨 방법을 써도 원래 실패할 거였어요. 다시 하면 돼요. 성공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자기 통제에 성공한 것이고요. 승리한 것이고요. 어떤 쾌감, 통제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인드셋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도 내가 이기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목표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절대 패배감이나 안 좋은 어떤 느낌을 받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좀 내용으로 녹여봤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설득 원칙을 알아보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스스로를 설득해서 목표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책 진행의 역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팁들이 집사님들께서 나쁜 사람들을 지혜롭게 피하고 원하지 않는 습관들을 삶에서 버리는 등 조금이나마 선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뿅!